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원전 지역에 임시 저장하게 될 핵 폐기물을 어느 시점에 반출할지 특정하지 않았다는 게 법안의 독소 조항으로 꼽혀왔기 때문입니다.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핵심은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냐는 것입니다. 후보지로 언급되는 지역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임시 저장 시설이 결국 방패장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은 이유입니다. 세계 최초로 방패장을 지은 핀란드 역시 부지 선정에만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특별법으로 광범위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 투표 같은 의견 수렴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는 게 지역사회의 요구입니다. 방사성 비상계획구역 30km 이내의 모든 시민들이 의사 수렴을 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준위 특별법안이 바로 얼마 전에 폐기되었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다행히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재발의가 됐습니다. 이런 뉴스 접하면 사용 후 핵연료, 핵 폐기물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게 과연 부산시만의 문제인가, 원전 인근 주민들만의 문제인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가 듭니다. 대구 수성구 을을 지역구로 두는 이인선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부산시 의원이 안 하시고 대구에 계시는 의원님이 했다는 건데 그전에 발의됐던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까? 법안 내용을 좀 일단 설명을 이 의원님께 해주시죠. 네, 이제 그 대구의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셨고요.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네, 국회에서 보면은 법안을 발의하려면 10명 이상의 공동 발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 공동 발의에 우리 부산 의원님 또 계시니까 다 계시는구나. 네, 다는 네. 아니고요. 네. 대표로 또 다선 의원님이 포함되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좀 기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요. 이 원전의 저장량 이 2030년이면 한계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발빠르게 이 고준위 특별법을 제안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21대에서 대립을 했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전이라고 하면 설계 수명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설계 수명을 조금 더 연장해서 사용하니까 저장 용량을 많이 우리가 설계를 하자라는 주장을 했고, 야당 같은 경우는 설계 수명이 끝나면 원전 가동을 멈춰야 되니까 그 설계 수명만큼의 저장량만 우리가 설계를 하자라고 해서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결국에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22대에서도 법안 내용은 동일하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똑같은 첨예한 대립을 겪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법안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올라갔다 하는데 그 법안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원자력, 원전에 대해서는 이 에너지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습니다만 이 법안은 고준위 방패물, 고준위 폐기물을 어떻게 최종 처분할지, 그 시설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적용이 된 것이고,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원자력에 반대를 하고 있다 보니 이 부분이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이 오히려 원전 확대로 이어질까 봐 우려하면서 발생을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장시설과 처분시설에 대한 대체 부지를 선정하는 부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원전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 만큼 폐기물은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 포화 시점을 대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기 위한 특별법인 만큼 조금 더 입장 차이를 간극을 좁혀서 이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입법으로 좀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 그 법안의 내용이 뭐 언제까지는 임시 저장, 언제까지는 뭐 제대로 된 저장 또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정부에서 어떤 행정을 집행하려고 하면은 국회에서 법안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있어야지만 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는 거고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장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절차, 그리고 보상, 그리고 방안 등이 상세하게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만들도록 강제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원전과 관련된 것이 워낙 정치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이 위원회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까지도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고요. 또 부지 선정할 때는
꼭 주민 투표를 거치도록 또 강제화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핵 폐기물의 반출 시기, 규모와 같은 것도 정립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법안이 만들어져 있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야가 입장차가 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좀 수정가결되어서 내용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바로 21대 국회 말에 이게 자동 폐기됐을 때 시민사회는 잘 됐다라고 했다는데 그건 또 뭡니까? 지금 이 법안 내용을 조금 해석을 하다 보면 불분명한 부분이 좀 명확하게 존재를 합니다. 좀 시민사회에서도 그래서 의견이 다양한 지점이 있습니다. 환영하는 측도 있지만 이 부분을 또 안타까워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한쪽은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원전 내에 그 임시 저장 시설의 영구화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이 법이 바로 그 영구화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임시 시설이 그대로 영구화돼서 보존 시설로 갈 것이다라는 그 우려가 충돌을 하는 지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원전 부지 내 외부 방패장 설치 전까지 한시적으로 저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독소 조항으로 보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또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더 좀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주민 수용성 확보 가능성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신청한 지자체가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연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는 그 지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맞을지 아닐지 적절한 부지일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두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계를 좀 인정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그 시행령에서 이 특별법에서 담지 못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 처리장 부지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벌써 40년째 답이 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예민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건 뭐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와도 싫죠. 그런데 이 원전 폐기물 그것도 고준이잖아요. 고준이라고 하면은 이 방사성이 4,100베크렐 이상 들어가는 걸 고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체에 위험한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라는데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보상 그리고 또 이분들을 가능하다면 이주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체화해서 그 협상에 나서야 됩니다. 지난 40년에는 사실 이런 구체성이 없었고 정부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반대에 못 이겨서 결국엔 자초가 되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행해도 이 저장시설이 2060년에 생깁니다. 우리는 30년부터 저장 용량이 한계고요.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주민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이 사업을 빨리 완수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같은 추세입니다. 모두가 이 원전과 관련된 문제는 대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핀란드의 예를 들면 1983년에 이 고준위 방패장 계획을 수립하고 18년이 지난 2001년에 겨우 부지를 이제 선정을 했었고요. 15년이 다시 지난 2016년에야 이제 착공을 해서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스웨덴도 부지 선정이 10년 이상,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려 141번의 간담회를 거치고 실제로 현장을 같이 보면서 그들에게 지원금을 와서 이제 시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겠다라는 계획까지 알려준 다음에 이제 설득을 했었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지 선정에 대한 계획과 주민 설득에 대한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지금 방패장 부지 선정이 늦어지면은 원전 가동을 이거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임시 저장 시설을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공식으로 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지만 임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어도 저희가 부지 확보하는데 13년, 그리고 중간 저장 시설을 확보하는데 7년, 연구 처리 시설을 건립하는데 17년, 총 37년이 걸립니다. 37년. 그런데 우리는 2030년부터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고리, 월성 전부 다 저장 용량 초과입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그 임시 저장 시설에 아주 위험한 고준위 이 폐기물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이지만 저는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야당도
본인들이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면서 원전에 관한 사업들을 좀 멈춰놨던 것에 대한 반성, 그리고 여당도 야당에서 우려하는 환경적인 측면 또 위험한 측면에 대해서도 조금 인지를 하고 서로 좀 물러난다면 20대에서 빨리 좀 타결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치를 통해서 좀 빨리 잘 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대립이 지금 방해의 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네, 정쟁이 결국 시민들에게 오롯이 피해가 돌아간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법안의 통과가 불가능해진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방패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임시저장시설의 인근 주민분들은 굉장히 많은 불안감과 그 두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연구시설이 될까에 대한 그 불신도 함께 지금 가지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함께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가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입법의 권한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의 바로 옆에 원전이 있고 또 이게 폐기물 처리장이 지어지질 않으니까 거기서 임시 저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게 영구 폐기장이 생기지 않으면은 계속 저렇게 위험한 상태로 가야 되는데 뭐부터 해결을 먼저 지금 하고 시작을 해야 될까요?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특별법이 생겨야죠. 특별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행정을 집행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특별법인데 그게 지금 국회에서 계속 통과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에 발의된 게 통과가 돼야 되네요. 네, 우리가 법안을 만들 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떤 법안은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법안 같은 경우는 빨리 잘 만들어야 됩니다. 빨리 만들고 잘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정말 지금 뭐 특검이라든지 뭐 다른 정치적 이슈로 대립하는 모양새는 좀 그만두고 이런 민생 현안을 좀 빨리 챙겨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가장 우려되는 난관 자체는 부지 선정입니다. 정부는 이제 부지 선정에서 후보지를 색출하는 것에 한 1년 정도 소요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과거 9차례에 걸쳐서 이 고준위 방패장을 건설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조금 더 발빠르게 국회를 설득해서 입법을 하는 것과 동시에 행정력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 기간을 좀 단축하는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하여서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